내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중에도 실제 누군가가 탈취하면 그런 경우에 탈취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, 막을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confidential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즉 내가 어플리케이션 사용 중에 이 데이터를 누군가 탈취할 수 없도록 이제 암호화 막아주게 되는 거고요. 인텔은 이제 컴퓨텐셜 컴퓨팅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SGX라는 기술을 제공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인텔의 SGX는 바로 뭐냐면 메모리 중에서 특정한 영역을 바로 이제 암호화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. 특정한 영역을 하드웨어 우리가 이제 그 금고처럼 아예 격리를 이제 시키는 것이고요. 그러면 이 격리된 이 공간은 특정한 어플리케이션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. OS도 접근할 수 없고요. VMM도 접근할 수 없고요. 하다못해 내가 이 시스템이 최악의 경우 해커한테 이게 다 뚫렸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그 특정한 데이터는 건들 수가 없겠죠.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 의료 분야 쪽에서 이제 보게 된다면 환자들의 정보가 엄청나게 민감할 수도 있겠죠. 금융 쪽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설사 외부에서 우리 시스템이 실제 해커에서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만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GX가 됩니다.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컴퓨팅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기술이 됩니다. 포타닉스라는 그 미국 회사는 2016년에 생겼습니다. 벤처로 시작을 했고, 이분들은 처음에 이 포타닉스를 만들면서부터 SGX 기술을 HSM하고 KMS에 써야 되겠다. 그리고 이것이 기존의 제너레이션 1 제품하고는 완전히 차별되는 새로운 차세대 HSM, KMS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회사죠. 결국은 우리가 뭐 클라우드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 클라우드에 뭐 엄청나게 많은 VM이 있는데 거기서 뭐 키를 쓴다. 물론 암호화돼 있죠. 암호화돼서 키를 쓰지만 사실은 그냥 누구든지 액세스할 수 있고 뭐 해커들 입장에서는 막 안방 드나들 수 있는 VM이잖아요. 그러니까 단지 그냥 암호화되어 있다는 것만 갖고는 시큐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. 그 전에 1세대는 HSM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을 써서 그 안에서 키를 보완하고 여기만 털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좁은 개념이었는데 사실은 키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결국 나와서 연산에 쓰여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전부 오픈, 그냥 일반 컴퓨팅 인바이러먼트라는 거죠. 거기는, 그렇죠. 근데 그거는 뭐 굉장히 취약한 거죠. 그 환경 자체가. 그래서 결국은 HSM이란 거는 하드웨어잖아요. HSM 있고. 그렇지만 그 위에 있는 KMS라는 거는 그냥 오픈 인바이러먼트에 돌아가는 건데 이것도 불안한 거고 더 시큐하기 위해서 SGX라는 기술을 써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시큐하게 만드는 거죠. 전체를 다 랩핑을 해서. 하나는 이제 옛날에는 HSM만 그러니까 키 관리하는 그 기능만 별도로 빼서 뭐 5th 레벨 뭐 2, 3, 4 하는 그런 식으로 보완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워낙에 키를 쓰는 환경이 복잡하고 많거든요. 그러니까 키만 그냥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키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. 그 모든 액티비티를 이제 KMS라고 했을 때 이것도 시큐어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.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거고,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생겼던 거고, 그러니까 인텔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메모리 상에서도 암호화를 해서 해커가 들어와도 암호화된 메모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레지스터로 올라갈 때만 풀어서 한다는 굉장히 뭐 우리가 생각해도 야,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그 아키텍처를 가진 것이고요.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SGX고, 그거를 써서 가장 중요한 그 인프라가 되는 HSM, KMS, 그다음 키 관리라는 그 분야에다가 적용한 것이 이제 포타닉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그 중요한 금융이나 이런 부분, 뭐 그다음에 그 특히나 저는 이 디지털 자산,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요 분야 있지 않습니까? 블록체인 기반이고 뭐 메타버스고 NFT고 하는 이 분야는 저는 지금 같은 환경으로 하는 거는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. 애초에 이거는 TE,
꼭 뭐 인텔의 SGX가 아니더라도 T 환경이라는 것 위에 올려야 된다. 이런 정도는 조금 뭐랄까요. 기준 설정을 해줘야만이 되지. 안 그러고 하면은 뭐 안 그래도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들 뭐 털렸네 안 털렸네 하는 용어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게 많잖아요.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자체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의해서 시큐하지만 즉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큐하지 않거든요. 근데 가상자산 거래소의 그 거래 시스템이 최소한 SGX 위에서 만들어졌다면 이렇게까지 취약하지는 않을 거예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사실은 자기네들의 그 거래 시스템도 비트코인 위에 올려요.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취약한 거죠.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를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월렛으로 보호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,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월렛을 쓰던 아니던 간에 이 레이어가 SGX와 같은 기술에 의해서 조금 더 그 보호 레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. 네네. 아주 정확히 말씀하신 게 저희가 그 컴피덴셜 컴퓨팅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데이터 at rest. 저장 장치에 있는 걸 데이터 at rest라 그래요. 그 다음에 데이터 at transition. 그러니까 통신상에 있는 거. 지금 사실 보면 모든 데이터, DB 암호화하면은 데이터 at rest 상태에서는 암호화돼 있죠. 그 다음에 암호 통신하면 데이터 at transition 할 때도 되죠. 근데 컴퓨팅 할 때는 안 돼 있잖아요. 다 풀려서 돌아가잖아요. 그러니까 데이터 at computing running에서도 암호화를 해야 돼. 그게 이제 confidential computing이 주장하는 거고, 그거죠. SGX가 주장하는 것도 그거고. 그러니까 레스트 저장할 때나 통신할 때나 컴퓨팅 할 때나 다 같이 암호화됐고 시큐어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정신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에 와 있는 거죠. SGX를 써서 이제 이거를 완성할 수 있는 거죠. 인텔 SGX 적용할 때 OS나 하이퍼바이저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었어도 이 격리 인클레이브의 데이터는 안전한지 궁금합니다. 네, 바로 그것이 기본적인 설계의 사상이고요. 그래서 이번 루트를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인클레이브 안에 있는 데이터나 메모리는 액세스할 수 없는 것이 바로 SGX의 설계 원칙입니다. SGX 활용 시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요? SGX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셔서 프로그램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펑션 콜을 하는 것 중에 SGX용 라이브러리가 별도로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첨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포타닉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포타닉스가 제공하는 인클레이브라는 펑션을 쓰게 되면 실제로 SGX로 만들지 않은 일반 애플리케이션도 포타닉스 인클레이브 안에서는 그대로 돌릴 수 있고, 포타닉스 인클레이브가 SGX 기능을 대행해주는 그와 같은 구조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